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아이 잘 크고 있는 거 맞나? 내가 혹시 뭘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부모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마음인데요. 오늘은 바로 그 불안하고 또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발달 평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마음속으로 이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요. 이 질문이 때로는 걱정의 시작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여정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모든 위대한 여정은 바로 이 첫 질문에서 시작되죠.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이 부모의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답변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답은 네 또는 아니요처럼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이의 복잡한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종의 지도가 필요한 거죠. 다행히 전문가들은 이 길을 안내하기 위한 아주 체계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문적인 과정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진단평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니까요. 이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진단평가라는 이름 뒤에는 과연 어떤 진짜 의미가 숨어 있을까요?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진단평가라고 하면 뭔가 아이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의 상장을 돕기 위한 종합 건강검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아이의 현재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 파악해서 가장 건강한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전문적인 과정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진단평가는 무슨 스냅 사진처럼 딱 한 번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성장이라는 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긴 여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여정은 아주 명확한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수집입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모으는 것처럼요. 관찰이나 면담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꼼꼼하게 모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원인 파악이에요. 모아둔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왜?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현재 발달 수준이 어떻고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그 원인은 뭘까?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희망적인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미래 설계입니다. 이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과 지원이 무엇일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게 비슷비슷하게 들리는데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이 용어들만 정확히 이해해도 전체 그림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맞아요. 이 전문 용어들 때문에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시거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그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가장 첫 단추는 바로 측정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체온계로 열 재는 거 생각해보세요. 38도, 이게 바로 측정이에요. 키를 재거나 아이가 1분 동안 몇 개의 단어를 읽는지 세는 것처럼 어떤 특성을 객관적인 숫자로 바꾸는 과정이죠. 이 단계에서는 아직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는 겁니다. 자, 측정을 통해서 38도라는 숫자를 얻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사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그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아, 38도면 열이 나는 거네. 이렇게 데이터에 질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모든 과정을 사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열이 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잖아요. 열의 원인이 감기인 것 같으니까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이렇게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평가입니다. 사정하고 평가, 이 두 개가 제일 헷갈리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형사가 현장에서 증거를 모으고 분석하는 건 사정이고요. 판사가 그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게 평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는 과정에, 다른 하나는 최종 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용어는 진단이에요.
이건 의사가 모든 검사를 마치고 나서 독감입니다. 타미플루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즉, 문제의 원인을 딱 명명하고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나 지원 계획을 처방해 주는 단계가 바로 진단인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 용어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볼까요? 측정에서 시작해서 사정, 평가, 그리고 진단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단계들을 하나로 묶은 포괄적인 과정을 우리는 진단평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평가가 이 모든 걸 포함하는 가장 큰 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문제를 찾아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가장 좋은 길을 찾아주기 위해서죠. 이 모든 과정의 진짜 목적은 과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중요하고 희망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미래예요. 진단평가의 시선은 언제나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아이의 과거가 어땠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지원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는 게 핵심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진단평가는 절대 아이에게 어떤 꼬리표를 붙이려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줄 맞춤형 열쇠를 찾아주는 과정에 가깝죠. 우리 아이만의 고유한 필요를 이해하고 최상의 지원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지도를 함께 그려나가는 정말 희망적인 여정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잡하게만 보였던 진단평가의 지도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이제 이 용어들은 더 이상 낯설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 아이를 더 깊이 이해하고 돕기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거예요. 이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질문하고 소통하고 우리 아이를 위한 최고의 옹호자가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